인스타 현황 중이었다고 할것 같은데. 새끼. 근데 경원이 어디 갔어요? 경원이 집캉스를 즐기고 있나 봐. 안녕. 안녕 세연아. 왜 이제 왔어? 돌아온 장세현. 장세현. 세연아 여기 앉아. 장세현 내 여따 나의 집에 나왔어. 여기 앉아. 되게 잘했잖아. 아이 좀. 그래 너 꺼질 거야 진짜 새끼야. 서로 찐따라는 게 나요. 얘 찐따라 찐따한테 말해보래. 호박벌. 호박벌 대 꿀벌. 보기. 꿀벌이 이거. 꿀벌은 난 말벌 아니야. 아니야 너 그 옷이 꿀 호박. 아 호박벌도 등치 커. 옷그탈 많고. 호박머리 검은색 털이 살짝 더 많아. 등치도 커. 너는 딱 봐도 꿀벌이야. 근데 살짝 색깔은 말벌이거든. 근데 너는 딱 꿀벌이야. 꿀벌이잖아. 네. 그거잖아 그 뭐였지? 드론지 숯벌. 숯벌. 안벌 아니야? 안벌이 커. 도윤이가 달달하니? 조용히 써요. 꿀벌이게? 너 책깔 내 책 장사를 한입이 어제 한입이. 대영이가 도전을 했대요. 어제. 했어? 아니 못 풀었어. 아 선생님 그 2분까지 했는데 이상해서 안 풀었어. 이따가 쌤이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나푼 거 있는데. 너무 수학이에요. 물리가 원래 반이 수학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등속 운동에 대해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자, 기본적인 식 관계들 구심가속도까지 다 살펴봤죠. 자, 오늘은 원운동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운동에 대한 다른 해석인데 이거는 학교 시험에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학교 선생님 재량 과정이야. 이 책에서는 좀 지저분하게 보여줬는데 얘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속 원운동. 책에 나타난 식이 이거를 좀 더 원시적인 형태로 풀어놓은 거야. 근데 이 방법대로 하는 게 더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자, 여기에 원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방향을 X방향, 이쪽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하자. X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는 뭐였지? I hat. Y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는 J hat이야. 얘네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안 변하는 값이에요. 자, 이때 물체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해.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대한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얼 벡터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이때 얘가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해 보자. 이때 얼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도 결정해 줄 수 있어. 얘를 얼 해시라고 해. 그 다음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회전하면서 증가하니까 접선 방향이 세타 방향이 돼. 이게 세타 해시라고 하는 단위 벡터들이야. 왜? 기억에 계속 씁쓸대요. 어? 극형식. 극혐식이라고? 왜? 이게 이제 아름다운 물리가 시작됐는데. 자, 이때 얘를 두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볼 거야. 그럼 요 각도가 세타고 얘도 세타가 되겠지.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얼 애시라고 하는 i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줘. 아, 여기다 먼저 이거부터 써 줄까? 얼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얼 해시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얼 벡터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어. 크기가 1이고 지름 방향을 가리켜서 얼 해시라고 쓴 거야. 오케이? 그럼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를 XY 성분으로 분해하면 코사인 세타 I 햇 더하기 사인 세타 J 햇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세타 햇도 한번 구해볼까? 세타 햇은 X방향 마이너스 값을 갖지? 뒷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J 햇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I, J, K는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얼과 세타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변하게 돼. 어떻게? 좀 더 다른 위치였으면 여기 있어. 그럼 얼은 이 방향이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져서 변하는 값이야. 세타도 이 방향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dt분의 d 얼 s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자, 앞으로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미분을 배울 때 물체에 대한 변이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해줬지? x, y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표현하지? dx분의 dfx 이런 식으로 한 수가 어떻게도 표현하지? f'이라고 표현하지. 자, 시간에 대한 미분은 전 세계 약속이야. 프라임 대신에 도트라는 점을 찍어서 표현해줘. 이게 미분했다는 뜻이야. 2번 미분하면 도트 2개, 3번 하면 3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얘는 미분을 해보는데 t가 없네? t가 없을 때는 어떻게 미분해줘야 되지? d세타분의 d세타를 곱해줘. 자, 자리 바꿈 해주지. 나누기라는 개념을 그냥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쓰는 걸 무슨 규칙이라고 하지? 오씨, 이번 답 나오네. 왜 제대로 왜 답 못하지? 아, 쟤네 진사인잖아요. 사는 좀 진생 무시하네. 무시하네. 저라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방금 말한 분명히 말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목동에서 연색이. 약 한 10년 좀 안 돼서 목동에서 수업하는데 그래서 한 3년 있다 왔는데 거기에 갔더니 애들이 거기 3개 학교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들 중에 설곽 애들이 있었어. 학원에서 원래 다니던 애들. 그 다음에 한성곽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세종 애들이 있어. 근데 얘네 애들은 되게 많아. 한성 애들이 한 20여 명, 세종 애들도 20여 명 다니거든. 근데 한성 애들이 수업이 먼저 끝나. 이게 서대문 쪽에 있어서 얘들은 구로 쪽에서 오거든. 그래갖고 얘들이 좀 늦게 와. 한 1교시쯤 뒤에 오더라고. 막 수업하고 있으면 한성 애들이 이래 갑자기 애들이 막 올 때쯤 야,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염진이 냄새. 세종 냄새다. 막 이렇게 애들이 그래. 사이가 같은 학원서 가는 애들도 있는데 사이가 별로야. 근데 막 냄새 난다고 하다가 설곽 애들 딱 오지. 그럼 조용히 앉아 있어. 조용히 앉아 있어. 비행기가 짱이야.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얘기하지. 야, 왜 설곽 애들 왔는데 냄새 안 나? 그랬더니 가만히. 그러지 마. 옛날에 니네 선배들도 강남으로 다니는 애들 맨날 모멸당하고 다녔잖아. 인곽 애들이 특징이 서울에서 수업할 때 애들이 인곽 애들 오는 학원 쪽 애들이 이제 그쪽 강남 쪽 가는 애들의 특징이 가서 잔다야. 2시간 차 타고 가서 피곤하잖아. 피곤하니까 자. 그리고 깨서 학원은 이제 수학에서 과학 쪽 학원으로 또 옮겨가.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너네 선배들이 서울 쪽 애들한테 얘기 듣는 거는 쟤들 잠자는 애들. 잠자러 오는 애들. 이렇게 완전 찍혔었지. 그때가 니네 선배들 잘할 때야. 10기 때부터 한 14, 5기 정도까지. 한동안 서울로 쭉 빠졌던 적이 있거든. 수학 때문에. 뭐 여기도 가끔 자는 친구들 있지 않았니? 여기서 많이 찾았나? 그러니까 많이 찾아내. 똑같아. 근데 서울까지 갔어.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래서 잠이 많아지더라고. 자,
선생님은 참고로 선생님 학원 애들은 자면은 다 잘랐어. 여기 잘라야겠다. 한 번도 전 자르는데 어떻게 한번 잘리자 그러고. 어떻게 잘리는지 아니? 뭐가지? 반 전체를 다 잘라. 야 용이야 우리 빨리 판. 그래갖고 잘 수가 없어. 분발. 그 다음에 왔는데 한두 명 결석했지. 그럼 수업 취소시켰어. 용진아 빨리 판 나눠자니까. 오늘 휴강. 그래갖고 결석이 없어. 응? 결석이 없어. 되게 좋지 않니? 연대 책임이야. 되게 많지. 어? 이기자형 진짜. 그러다가 밸런스 되겠다. 한 애가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나가지. 그럼 반 전체가 없어져. 없어지고 다음 반이 기다리던 반이 들어와. 와. 그건 좀. 그래.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네. 졸업하기 전까지 못 나가. 졸업하려면 뒤에서 다시 줄 서야 돼. 건더기 같은 난다고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생님 시간 없어서 반 못 넣어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학원 운영 내 마음대로 했거든. 내 학원이니까. 대신에 선생님 아파서 빠지는 경우는 없어. 아파도 수업은 해. 근데 한 명이 빠지면은 아파서 빠지면 다 쉬어. 그래갖고 진짜 그랬어 선배들이. 응? 선생님 누가 이번에 대회 나가갖고 빠졌는데요. 그럼 뭐 수업 취소지. 아싸. 그럼 만약에 막 교통사고 나고 막 그래. 교통사고 나도 왔어. 환자복 입고. 진짜 그런 애가 있어요? 너네 걔가 12기인가? 근데 아주 심하게 다치진 않았는데 입원을 했어 일단. 저녁마다 환자복에 코트 입고 왔어. 거의 건더기가 됐어요. 근데 음주뺑소니 당하셔갖고 아버지가 같이 타고 학원 수업 끝나고 다른 학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음주뺑소니 당했는데 그 사고 낸 놈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그 차가 딱 2대래. 비싼 차. 비싼 차. 차적 바로 떠 있지. 그래갖고 팁을 줬는데 문짝 하나 값 받기 전에는 퇴원하지 마. 어차피 방학이니까. 응? 저녁 때 학원 다 다니잖아. 엄마가 싫어갖고 다. 그래갖고 아빠하고 둘이서 한 달 좀 넘게 그냥 누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 겨울 방학 때. 겨울 방학 그때 좀 길었거든. 그 다음에 보충 수업 안 나가도 결석 처리가 아니잖아. 그래갖고 아마 문짝 하나는 받았을 거야. 합의금으로. 근데 음주뺑소니 같은데 경찰이 수사를 늦게 했어. 역시 경찰이 문제야. 요번에 그 지하차도도 문제가 있잖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이야. 뭐지? 각속도가 된단 말이야. 각속도.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하자. 각속도 오메가라고 쓸 수도 있는데 세타 도트라고 써줄게. 세타 도트는 당연히 오메가하고 연동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보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햇 더하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j 햇이야. 가로 안의 값 어디서 본 값이다. 어디서 봤지 가로 안의 값? 그거는 바로 밑에서 봤잖아. 그지? 그럼 세타 도트의 세타 햇이 되는 거야. 응? 이거 너희 학교 이게 20기 초반 때인가 10기 후반 때인가 학교 내시 문제로 나왔어. 자,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수준 높은 걸 해주셨잖아. 자, dt분의 d 세타 햇을 또 살펴보자. 얘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자, dt분의 d 세타 곱하기 d 세타분의 d 세타 햇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릴까? 세타 도트 곱하기 세타 햇 미분하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i 햇 또 마이너스 사인 세타 j 햇이 돼버려. 뭐지? 마이너스 얼 햇이 되겠지. 마이너스 세타 도트 얼 햇이 됐대요.
이게 기초 작업이야. 자, 그러면 아주 특별하게 등속 원운동을 설명해주고 일반적인 운동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등속 원운동, 부등속 원운동, 일반적인 운동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등속 원운동이라는 걸 살펴보자.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은 자, 이런 운동이야. 얼이 항상 일정한 값이야. 얼이 일정해. 그 다음에 세타 도트도 일정해. 각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그쵸? 얘가 오메가야, 오메가. 각속도가 일정해. 그게 등속 원운동이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걸 보자. 위치 벡터가 어떻게 주어졌지? 위치 벡터. 얼 벡터로 주어졌지? 얼 벡터는 얼 햇이야. 이때 얼 값은 항상 어떻대? 얼 값은 반지름은 일정하다라고 했지. 일정하니까 얘를 자 구하기 위해서 속도 벡터를 한번 볼게. V라는 녀석은 어떻게 하지? 얼 도뜨지. dt분의 d 얼이야. 그런데 미분을 하는데 상수야. 상수면 앞으로 빠져나오겠지. 그럼 미분하면 얘는 얼 햇 도뜨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저 결과를 써버리면 얼 세타 도뜨 세타 햇이야. 아니 속도는 지름이 이러면 속도는 접선 방향으로 얼 오메가가 됐다는 얘기지. 우리 선속도 각속도 관계 V는 얼 오메가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어. 얘는 방향까지 줘. 오케이? 접선 방향으로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얼 오메가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주지. 이번에는 가속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 가속도 A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V 도트 또는 얼 투 도트라고 써줄 수가 있어. 오케이? 얼 투 도트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얼 일정, 세타 도트 일정이지. 그럼 이 두 개의 곱이 뭐야? 상수야. 그러면 얼 세타 도트 세타 햇이야. 세타의 도트야. 세타의 도트는 이 결과를 갖고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얼 세타 도트의 제곱 얼 햇이야. 얼 오메가 제곱이네. 어느 방향으로? 얼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해해요? 얼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얼 오메가라는 값이 V가 되지. 따라서 얼분의 V 제곱 얼 햇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해요? 표현이 달라진 거야, 그냥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등속 원운동 또는 비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부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부등속 원운동은 이렇게 얘기해. 얼이라는 값은 항상 일정해.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되는 거야. 얼만 일정한 거야. 오케이? 그럼 위치 벡터 어떻게 나타내 주지? 얼이라는 값은 얼 햇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속도를 구해보자. V라는 녀석은 자, 뭐가 돼? 얼 도트가 돼버리지. 얘는 일정이야. 그럼 뭐가 돼? 얼 햇 도트니까 얘는 얼 세타 도트 세타 햇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오케이? 접선 방향의 속도 똑같단 말이야. 가속도가 달라지겠지. 자, 추정컨대 가속도는 몇 개가 있을까?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달라져야 되겠지. 접선 방향이 가속도를 갖게 돼. 뒤쪽에 또 배울 거야.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가 있어야 되겠지. 두 개의 가속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A라고 하는 녀석은 V 도트야. 자, 그렇다면 얘만 일정이고 두 개 변해. 얼 빼내고 자, 세타 도트의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세타 햇 더하기
세타 도트의 세타 헷 도트가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 얘는 all 곱하기, 자, 전개해서 쓰자. all 세타 도트의 제곱 세타, 뭘 잘못 썼다. 투 도트지? 미쳤나봐. 이게 돼버렸어. 요게 10단원에 가면 각 가속도라고 해. 오케이? 변이 두 번 미분하니까 가속도인데 각에 대한 값이니까 각가속도야. 나중에 알파라는 값으로 쓰게 돼. 그래서 이건 10단원 근처에도 또 한번 보게 될 거야. 이거 마이너스 얼 세타 도트 제곱 얼 햇이 돼버렸어. 이게 구심 가속도, 접선 방향의 가속도야. 그래서 얘는 AT 더하기 AR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AT라고 하는 건 접선 방향의 가속도로 얼 알파 세타 햇이 돼버리고요. 얼 R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얼분의 V제곱 얼 햇 이런 식으로 써주게 돼. 또는 얘는 마이너스 얼 오메가 제곱 대신에 세타 도트 제곱 얼 햇이라고 써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개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지. 그래서 자, 칸이 애매해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A라는 것은 A 얼 제곱 더하기 AT 제곱으로 표현되진대.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얼 루트 요 녀석 크기 넣어주면 되겠지. 얘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몇 제곱이야? 4제곱이 되겠지.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써줄 수도 있다라고 해. 이것도 책 어디인가 나와. 그래서 부등속 원운동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또는 평면에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운동이든. 여기서는 방위각이 더 필요한데 그거를 빼고 평면 속에서 나타낸 값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얼이 점점 증가하면서 세타도 증가한다고 해봐봐. 무슨 운동이 될까? 무슨 운동이 되지? 나선 운동과 같은 운동이 돼. 이걸 표현해 주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를 지표로 해서 일반적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일반적인 평면 운동에 대해서 보죠. 나중에는 이 자, 지금 전개하는 식을 이용해서 케플러 법칙을 다시 한번 증명할 거야. 응? 케플러 법칙의 일법칙도 증명할 수가 있어, 이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오늘 볼 수 있게 될 거야. 지구과학 시간에 본 것 중에 회전하는데 어떤 특별한 힘을 배운 적이 있거든? 코리올리의 힘. 여기에 코리올리의 힘에 관한 항이 나타나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보자. 어떤 것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야. 그렇다면 똑같이 위치 벡터는 얼 벡터는 얼 햇이라고 쓸 수 있어. 속도는 V란 녀석은 얼 도트라고 써주게 되지. 얼 도트야. 세연이가 졸립지? 뭐 집에 뭔 일 있어? 어제부터 왜 이렇게 졸아? 어? 열심히 공부한다. 집에서 뭐라고? 선생님 어저께 퇴근하고 최애 냉면집이 있거든. 근데 그 집을 계속 못 갔어, 바빠갖고. 어저께 한 3달 만에 간 것 같아. 곱빼기 말아 먹고 왔는데. 응? 함흥냉면집인데 선생님이 최애 집이야. 부평에 있는. 함흥냉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갖고 비빔냉면 위주로 하는. 응. 그 집은 원래 물냉면이 없어. 물냉면 하려면 특별히 물냉면 주세요. 그러면 물냉면 만들어줘. 냉면 끓여서 물 부어주면 되잖아. 자, 얘는 선생님이 오죽 괜찮으면 최애 냉면집이라고 하겠니? 냉면집을 못 찾아갖고 인천에서 옛날에
서울 가서 먹고 왔거든. 전철 타고 종로에 가서 먹고 와. 육삼. 근데 옛날에는 냉면집들이 사리가 무료였거든. 원래 사리 공짜야 원래 옛날에는. 근데 요즘 사리 다 돈 받지. 사리가 심지어는 연수동 쪽에 냉면집이 있었는데 이 집도 서울하고 거의 동급으로 했거든. 그리고 값도 싸. 서울이 만 원, 11,000원, 12,000원 할 때 이 집이 7,000원이었어. 냉면이 많고. 요즘 냉면 15,000원, 2만 원에. 진짜요? 어. 영주야 너 어디서 알았어?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너 땅속에 있었잖아. 종로에 가면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 요즘은 영진이가 좋은 거 아니야? 면에다 소스도 있잖아. 비빔. 추가를 못하니까. 근데 그 연수동에 있는 냉면집이 사리가 공짜야. 망할 것 같아갖고 사장님 사리값 받으세요 했더니 에이 이거에서 얼마 남는다고요. 그냥 공짜로 줘.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거기 가면 어떻게 먹는지 아니? 사리 2개 추가. 사리 2개 추가. 그럼 3인분 정도를 먹는데 이 사장님이 하도 먹어대니까 아예 3개를 같이 줘. 그거 먹고도 사리 하나 더 시켜서 먹어. 색이 딱 맞았다. 4개야. 살이 하나가 색이 추가니까. 처음에는 그릇을 따로 줘야 되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3개 먹고 그냥 에이 참자 하고 나오는데 하나를 그냥 뭉쳐주는데 한 3인분 정도가 돼. 그럼 그거 다 먹고 다 먹을 때쯤 사장님이 알아서 또 줘. 하도 자주 가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없어졌어. 그러니까 진작 사리값 받으라니까. 살이값 받았어. 아니 사리값 받았으면 아마 월세 나왔겠지. 거의 매일 갔으니까.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근데 그게 버금가는 냉면집. 어저께 간지. 진짜 힘들게 찾았어. 막 그 주변에 막 여러 집 방문해갖고 이 집이 딱이야. 그래갖고 찾은 집이 그 집이야. 진짜 괜찮은 집. 냉면 먹을래. 냉면 먹으면 니네 저녁 때까지 배고프지. 해장국 먹어 해장국. 자, 아니, 국수를 먹으면 거기는 칼국수나 국수 먹어야 돼. 그 들깨 칼국수 맛. 진짜 들깨 먹어야 돼. 그거 점심 때 가면 조금 줘. 그래서 바쁠 때 가면 양이 적고 저녁 때 늦게 가면은 진짜 못 먹을 정도로 줘. 학생이라고 2인분 조금 더 넣었어 했는데 막 2인분으로 증식기로 그러니까. 찌부에서 들어가잖아. 근데 그게 그 서비스를 점심시간에 못 받는다. 점심시간 하면은 면 깔아서 줘. 우리 40시간에 춥다가. 이제 다시 국수를 못 가잖아. 늦게 갔다가 점심 때 가면은 오기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먹다가 젓가락 놓은 느낌? 나 어제 자. 약간 그랬어. 어제 갈게요. 도윤이가 너 워낙 많이 먹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얘 미분을 해보자. 곱함수의 미분이야. 곱함수의 미분이면 어떻게 나타나지? 얼, 도뜨, 얼헷 더하기 얼헷, 도뜨야. 이 값은 지름 방향의 속도 성분이야. 지름 방향의 속도 성분이고, 자 얘는 뭘로 바뀌지? 세타 도트 세타 헷이 돼버리겠지. 접선 방향의 속도야. 지름 방향 속도, 접선 방향 속도 합성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 A라고 하는 녀석은 속도 벡터를 미분한 거지. 속도 벡터를 미분했어. 자, 이렇게 미분하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항이 몇 개 나와야 돼? 5개 나오는 거야. 차례대로 써봐. 얼2 도트 얼헷 더하기 얼 도트 얘 미분하면 세타 도트 세타 헷 더하기 얘 미분하면 얼 도트 세타 도트 세타 헷. 겹치네. 더하기 얘는 얼 세타 2 도트 세타 헷. 각각 속도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얼 세타 도트 세타 해시니까 마이너스 세타 도트 얼 해시야. 구심가속도네. 그럼 얼에 대해서 묶어버리면 얘는 얼 투도트 지름 방향의 가속도 마이너스 얼 세타 도트의 제곱 얼 헷 더하기 자, 요 녀석 정리해주면 얘는 얼 세타 투도트 더하기 2배의 얼 도트 세타 도트 세타 헷이야. 여기에서 요 녀석이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로 취급하거든. 그래서 나머지를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관성력 표현이 나오게 돼. 이 물체가 느끼는 가속도는 이 아이의 관성력 표현이 나오게 돼. 그래서 얘는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 표현이니까 뭐가 돼? 원심력에 대한 가속도식이고 얘는 각가속도야. 앞으로 점점 빨라지면 나는 거기서 운동한 다음에 뒤로 가는 관성력을 느끼겠지. 그래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 접선 방향의 힘이 돼버리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전향력이야. 평면상에서 나타날 때 전향력은 EMV 오메가라고 쓸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 위도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존재할 땐 여기에 사인 세타를 곱하고 자 질량 곱해준 이 값이 전향력이 되지. 이 식이 전향력을 주는 식이야. 원래 나중에 전향력 보면 어떻게 나타나니? MV 크로스 오메가로 나타나주게 될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전향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케플러 법칙 1법칙, 2법칙을 증명할 수 있어. 케플러 2법칙이 어떤 거에 관한 법칙이지? 면적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거든. 이게 각운동량과 관계된 식을 주게 되고요. 요 앞에 거를 만지작 하면은 혹시 극좌표로 표현하는 쌍원축곡선식 본 적 있니? 얘는 얼이란 녀석이 세타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1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알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식 본 적 있니?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더블 코닉 섹션이 있어. 이때 2가 20율인데 이 값에 따라서 얘가 포물선, 원, 쌍곡선 다 표시할 수 있어. 이 식 갖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원의 경우에 20율이 어떻게 되지? 0이지. 그럼 0이면 얼은 알파야. 상수네. 그지? 마이너스면 얘가 아마 쌍곡선이 나올 거야. 플러스면 포물선.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게 돼. 오케이? 자, 이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얼값이 달라진다는 특성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한번 확장해서 살펴봤어요. 보통 고급물리 정도까지는 1학년 때 배우는 고급물리 역학 부분에서의 내용 정도는 첫 번째 등속 원운동의 관계식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상대 속도는 우리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상대 속도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문제 두 가지만 한번 아주 유명한 두 가지만 한번 잠깐 훑어보고 가죠. 하지 말까? 동균이 자 공부 좀 하라고 좀 해줄게. 응? 동균이가 좀 열심히 해야 돼. 동균이 고려대가 근데 고대를 보면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그대로 있더라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상대 속도라는 것은 자 어떤 게 상대 속도야? 움직이는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야. 그래서 항상 남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준단 말이야. 물체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줘서 흔히 표현할 때 A가 보는 B의 속도다라고 한다면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다라고 해. 1학기 때 상대 속도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만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 요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는 벡터의 차계산이니까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주는 거야. 관측자가 물체를 야려보는 거야.
그 야려보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하고 풀이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자. 북풍이 10m/s로 부는 날. 북풍이 10m/s로 부는 날 동으로 10m/s로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바람은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한 점을 중심으로 지금 사람이 가고 있어. V4라고 할게. 방위는 이렇게 표시할게. 그럼 북풍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지. 10m/s로 분데 이게 V바야. 이때 상대 속도, 사람이 바라보는 바람의 속도 V4바는 V바 빼기 V4가 되겠지. 그럼 4대가리에서 바 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 결과가 되겠다. 그럼 4대가리, 관찰자 여기 있어. 여기 바람의 대가리가 있어. 이쪽으로 화살표 보내준 결과가 된대. 상대 속도 계산 이렇게 간단하게 뒷대가리 앞대가리 쭉. 그러면 얘는 무슨 풍? 북동풍이야. 동쪽에 이쪽이. 북쪽, 남쪽, 동쪽. 자, 북동풍이 얼마? 풍이지. 동에서 서로 불다. 동으로 달리니까 서쪽으로 바람이 아, 그 바람. 지금까지 생각해버렸어. 도현아, 풍향계 있잖아. 풍향계는 화살표로 나타났지. 뒤에 날개 달렸잖아. 그 바람의 저항 때문에 불어닥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화살표가 나타나. 아, 불어오는 쪽으로? 그래서 불어오는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야. 사회 시간이 초라해. 그러면 이거 남서, 도윤아, 그 개념에 의하면 이거 남서쪽으로 가니까 남서풍이라고 했어야지. 북서풍은 말이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 어폐가 있는 거잖아. 이런 친구들이 꼭 틀려. 급하면 습관 때문에. 얼마의 세기로 불지? 10√2m/s를 불래. 오케이? 자, 그렇다면 더 유명한 예제가 있지. 이 유명한 예제는 여러분들 10기에서 19기 사이에 여러 번 나왔어. 냈는데 애들이 또 똑같이 하는데도 또 틀린 애들이니까 또 내주더라. 굉장히 쉬운데 접근법을 아이들이 몰라서 틀렸던 것 같아. 자, 바람이 없는 날. 벌써 생각난다, 그지? 현서는 한 7, 8번 푼 것 같아. 중학교 때부터 한 거 하면 바람이 없는 날. 바람이 없는 날 비가 내린다. 기억나지? 이렇게 창문으로. 그렇지. 대용이는 아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지? 바람이 없는 날 비가 내린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잖아. 아니? 자, 창문 자동차. V의 속도로 달리는 차 안의 관측자는 비가 연직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룬다고 본다. 이때 실제 비의 속도는 자, 어떻게 될지를 보자. 자, 비는 연직 방향으로 원래 내리고 있었어. 이게 실제 비의 방향이야. 그죠? 바람이 없으니까 비는 뚝뚝 떨어져. 중력만 받아서. 자, 이때 V라는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봤어. 이게 바로 뭐야? V4가 된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보면 이 B는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해? 세타라는 각도를 연직 방향과 이룬다라고 해. 이 방향으로 상대 속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한번 보자.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빼기 사람의 속도가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B의 속도는 뭐가 돼 버립니까? B의 속도는 사람의 속도 더하기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속도와 사람이 바라보는 B의 속도를 합성했을 때 실제 B의 속도가 된단 말이야. 합성의 결과야. 평행사변형법을 생각하게 되면 얘와 똑같이 이렇게 된 녀석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방향의 이 속도, 즉 V4B가 V4와 합성이 되어서 이 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VB가 됐다는 얘기야. 이해해? 더 이해 안 된다. 다크비야, 다크비. 다크호스가 아니고 다크비.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탄젠트 세타는 자, 이것분의 이거지. VB분의 사람의 속도는 V야. 따라서 B의 실제 속도는 탄젠트 세타분의 V 또는 V 코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학교 내신으로 진짜 많이 나왔어. 보통 그림 이렇게 해놓고 창만 그려놓고 연직 방향 해놓고 이렇게 그려놔. 세타. 요걸로 엄청나게 많이 냈었어. 20년대 거의 초반까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최근 연도에 안 보이더라. 학교 시험이 급격히 수능화되면서. 지금 신빙 선생님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데 고급물리 수능 문제 이런 문제가 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성의가 있어갖고 수능 정도 문제는 아니고 디트미트, 피트 문제들을 어떻게 구하셔갖고 그거를 변형시켜서 내셨는데 지금 쌤들은 그냥 수능, 특히 이 선생님은 완전 수능 특강. 근데 좀 보충교재 중고에서 좀 내주시지. 너무 심하지. 안 풀어본 애들하고 풀어본 애들하고 차이가 없잖아. 물론 풀어봤다면 풀이한 방법 때문에 좀 풀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문제 던지고 나머지 문제 갖고 승부 겨루는 문제였는데 선생님 볼 땐 기본적으로 세 문제 던지고 시작했을 거야. 거의 다. 40문제가 말이 돼? 진짜 70점. 자. 항상 보면 내가 원하는 답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답하고 달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상대 속도를 이 방식대로 한번 살펴보고 좀 이따 상대 속도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챕터 5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장. 여기는 운동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얘기야. 관성 법칙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작용 반작용도 거의 안 나와.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방정식 위주로 진행을 할 거야. 근데 FNMA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관성 법칙도 다 알지.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생략하고 여기서는 예제 위주로 한번 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5-1 이야기. 여기가 그 전설의 원숭이 문제가 나옵니다. 원숭이를 틀렸어. 뭐라고? 아니 원숭이를 누가 나 맞았거든. 아 맞았어. 야 원숭이 틀리면 나와 빨리. 조은이 틀렸대. 지난 시간에 배운 문제 중에 원숭이 한 마리가 또 나올 수 있어. 나무에다가 원숭이를 앉혀놓고 총을 쏠 거야. 총을 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을 겨냥해야 될까? 단, 원숭이는 총소리 듣는 순간에 기절해서 자연학화합니다. 근데 한 문제가 나왔어. 맞아요. 원숭이를 조준하면서 쏘면은 그거 언제 언제 떨어지나 항상 맞게 되어 있어요. 총알이 음속보다 빠르면은 안 떨어지고 바로 맞춰버리지 않을까? 230개도 폐강을 하시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톡 열차 읽어주세요. 선생님도 지금 고민 중인 게 주말 수업이 이제 쫙 빠져가지고 선생님 이제 옛날에 연수동 쪽에서 주로 했거든. 인과형 애들은 다 송도에서 가르치고 그래갖고 한번 또 송도에 놀러 가볼까 생각 중이야. 안 됩니다. 거기 엘리트. 엘리트로 버스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엘리트 가면 엘리트 애들 다 빠지겠지. 박철수하고 손잡을 수도 있고 가우스. 아니면 선생님 후배들이 거기 또 많아갖고 그냥 학원 그냥 한 칸 빌려 써도 돼. 근데 엘리트는 학생이 불러지. 지금 거기 인과형 애들이 몇 명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야. 최지한들 조심하세요. 선생님이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은 수업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거든. 응? 그래서 근데 가면은 인과계들은 안 받겠지. 그 인각 40명 있어요. 어? 근데 갈 거면 엘리트는 또 금세 빠졌다 들어갔다 해가 그거 맞아요. 몰라. 갑자기 훅 들어왔다가 중간 끝나면 20명 안 나요. 그 학원이 되게 재밌게 생긴 학원이거든. 겸순이. 그 학원이 신겸순이라는 원장이 진짜 원장이 경수님. 신겸순이야. 겸손하진 않아. 중기 순하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선생님이 니네 딱 10기 때구나. 10기 1학년 때. 10기 1학년 때인데 이때는 뭐 선생님 과학부에서 이미 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나 무인일 때 웬만한 사람들 학원 원장들도 족밥 보듯이 볼 때 그때쯤인데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원장이 인천에 딱 2명 있었어. 두 사람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학원 원장은 지금 요즘 막 반말하고 나도 반말하고 장난하는데 옛날에 몇 년 알았는데도 항상 존댓말 썼단 말이야. 선생님 그때 혼자 버는 돈이 웬만한 학원에서 전체 번 돈하고 비슷했으니까. 응? 근데 10기 1학년 때인데 갑자기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이 시겸아가 알려줬어, 전화번호를. 그래갖고 뭐 식사 좀 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음주는 때를 안 가리거든. 아침, 점심, 저녁인데 점심 식사를 하재. 그럼 은근 기대하잖아. 응? 삼겹살 때려 박아갖고 막 기대하는데 진짜 밥만 먹자더니 밥만 먹재. 그래갖고 자기네 학원 구경시켜준대. 이제 그 학원이 그 자리가 아니고 송도는 이제 없을 때니까 선악동이라는 데가 있어. 연수동 초입 쪽에. 거기 이제 건물들이 주르륵 있는데 맨 끝에서 학원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 뭐 선생님 족밥이라고 생각하는 동네니까. 왜 족밥이냐면 거기가 연수동 초창기 때 안쪽에 건물이 없을 땐 좀 됐는데 그 사람은 좀 나중에 들어갔지. 나중에 들어가고 좀 그래. 그래갖고 좀 안 좋아. 근데 갑자기 막 자기네 막 경시대 문제를 많이 모았대. 근데 그때 당시 선생님 취미가 수학 문제도 모으는 게 취미야. 그래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문 책 같은 거 PDF로 갖고 있는 거 꽤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니네 뭐 유명한 책인데 서울대 합격 수학이라는 책 갖고 있니?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원본으로 책을 갖고 있어. 서울대 합격 수학. 니네 선배들 졸업할 때 선생님이 책을 강제 압수했거든. 야, 갖고 와. 대학 가면 안 보지? 갖고 와. 강제 압수. 그래갖고 여러 권 있는 건 이제 후배들한테도 막 주고 그랬어. 응? 니네 선배도 21기인가 2기에도 선생님이 합격 수학 줬을 거야 아마. 너 가져. 절판이 됐거든. 근데 걔는 서울대 안 갔어. 안 가거든요. 걔가 중앙대 의대를 갔지. 그리고 한 학기 다니다가 자퇴했어. 그리고 반수해갖고 연대 의대로 옮겨갔지. 진짜 개멋지게 산다 진짜. 니네 다 서울대 갈 수 있어.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어? 영진아 여기서 더 일찍 열심히 하고 전철 타고 가서 버스 갈아타면 학교 안에까지 갈 수 있지. 영신이 못했던 그렇게 다녀야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요즘 최근에 분위기 보니까 선배들 분위기 보니까 이제 이미 뭐 사회 나간 아이들,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아이들 보니까 서울대보다 카이스트를 좀 더 선호해 주더라. 뭐야? 근데 나는 어. 용기내 팀을 어차피 유학을 나가게 되는데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를 할 거면 서울대가 낫고 연구원을 할 때는 카이스트가 훨씬 더 낫더라. 서울대 아이들이 실험을 잘 못해. 실험 쪽을 잘 못해서 회사에서 실무 파악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 근데 카이스트는 실무적인 학교잖아. 실험 실습이 어마무시한 학교이기 때문에 회사 들어가면 바로 써먹더라고. 그리고 직장 이제 뭐 대기업체 이제 간부에 있는 선생님 친구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카이스트 애들이 홀라. 그래갖고 막 물어보거든. 야 요즘 반도체 쪽이니까 성대 반도체가 낫냐 카이스트가 낫냐. 카이스트 애들이 홀라. 야 성반 애들은 전문적으로 배우잖아 할 때. 그거 배우면 뭐해? 회사 오면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데. 조금 적응을 빨리 할 뿐이지 많이 알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카이스트가 좀 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대 시덥지 않은 과 가느니 카이스트 가는 게 훨씬 낫고 참고로 연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과 중에서 한 달에 생활비가 가장 많이 나와. 100만 원. 오 그렇게 많이 줘. 근데 한 달에. 한 달에 성대가 지금 50만 원 줄 거야. 카이스트 80만 원. 공짜야. 지금 연대가 기숙사 공짜, 학비 공짜, 한 달에 100만 원. 카이스트랑 거의 비슷해. 야 20만 원 차이 나는데 1년이면 그게 얼마니? 응? 1년이면 240만 원이야. 사회에서 떼와야 마라톤 하늘 더 올 수 있어. 너네 선배 중에 이런 아이도 있잖아. 성대 반도체를 들어갔어. 성대 반도체 취업해갖고 그래갖고 3학년 때까지 다녔어.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얘가 전기전자하고 좀 적성이 안 맞았나 봐. 그래갖고 자퇴를 했어. 얘 때는 60만 원 줬거든. 이거를 고스란히 통장에 모아갖고 3학년 때 차를 사더라고. 와우. 3학년 딱 마치자마자 2차 타고 대전공대로 전학 갔잖아. 그래갖고 얘는 대전공대 가갖고 기계 쪽으로 바꿔갖고 지금 현대차 연구소 연구원이야. 전학을 갈 수도 있어요. 아, 편입. 연기나 광주공대. 영어, 수학 전공이 확실한 친구들은 나중에 편입도 굉장히 자유로워. 학교마다 매년 편입생을 뽑아. 학생들이 뭐 자퇴하거나 결손이 생기면 그 충원한단 말이야. 충원하면서 편입생들 뽑으니까 서울대 이때 못 갔다 그래도 나중에 편입하고 서울대 가면 돼. 자, 괜찮아. 진짜 뭐 대단한 애 중에 대단하진 않은데 진짜 대빵인 애 중에 선생님 후배에는 국내 대학 다니다 외국 대학으로 편입했어. 원래 국내 학점 인정 안 해주는데 걔는 그때 당시에 편입했어. 어디로 가? 근데 학교 좀 레벨 떨어진 데로 갔지? 사람이 레벨 떨어진 데 간 대신에 대학원을 좋은 학교 갔어. 대학원 하고 하버드는 아니고. MIT 걔는 저쪽으로 갔어.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대학으로. 그래갖고 대학 졸업하고 얘는 석사까지만 했거든. 미국 애들은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대학원 진학을 안 해. 그리고 대학원 다니는 애들을 기업체에서 꼬셔갖고 다 빼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석사 마칠 때쯤에 걔들은 이제 논문 쓸 때도 있고 시험을 보거든. 시험 보고 패스해놓고 박사 해야 되겠다는데 기업체에서 스카우트 와갖고 그 회사로 갔잖아. 그 회사도 한 1년 다녔나? 1년 다녔는데 그 회사가 LG 쪽하고 자매 결연된 회사야. LG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방문을 했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거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에 방문을 한 거야. 그때 LG 반도체 막 만들려고 할 때.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한국 사람 아니고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가 안내해라. 그래갖고 데리고 다녔대. 그때 온 사람이 부장하고 과장.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교류하더니 갑자기 그러더라. 우리 회사 와. 잘해줄게.
여기 연봉 얼마야? 그 이상 줄게. 그래갖고 그게 들어올 때 석사면은 과장으로 못 들어왔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과장으로 들어왔어. 과장 것도 거의 끝물. 마로봉으로. 근데 LG 반도체는 근데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그때는 연구소, 중앙연구소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걔가 하는 파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라인이 그 연구소 소장, 사장급이거든. 연구소 소장 밑에 부장이 있었어. 부장이 있고 얘가 바로 과장. 근데 들어가서 한 1년도 안 돼갖고 이 부장이 퇴사했어. 개인 사정으로. 그래갖고 거의 마로봉에서 얘가 부장 대우가 됐어. 부장 대우. 그리고 상무되고 얼마 있다 상무되고 그만뒀어. 그만두고 지금 얘가 반도체 장비 회사 쪽인데 외국계 회사인데 지금 CEO래. 아니 삼성으로 갈아타려고 말해. 얘는 삼성 쪽 별로 안 좋아해갖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한 걸 다 봐가지고 삼성 쪽 안 좋아해. 선생님 친구 후배 중에 삼성 다니는 애들 많이 없어. 친구들은 많은데 나보다 늦게 졸업한 친구들은 많이 안 갔어. 개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갖고. 목표가 삼성이었는데 안 되겠다. 박사학위 받고 삼성 오면 괜찮아. 왜 오래 걸려? 아니 유학 가서 미국은 박사학위 금세 받아. 5년이면 받아. 전기전자 쪽은 학위 되게 빨리 받아. 그 학위 문제 갖고 문제됐던 애가 있지. 타블로라는 아이. 되게 똑똑한 가수. 걔 뭐야? 걔 이름 걔네 그룹 이름이 뭐지? 투컷. MC 투컷. 에픽하이. 에픽하이 리더. 활동이. 영진이 너도 구닥다리구나. 쌤도 구닥다리인데. 근데 걔가 학교를 어딜 나왔냐면 걔가 UC 버클리인가 나왔나 그럴 거야. 응? 근데 얘가 석상과까지 학부부터 석상과까지 3년인가밖에 안 걸렸어. 와 천재 개쩐다. 그렇게 받을 수 있어. 학점 따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국민의힘 대표하다가 이준석이 걔도 하버드 나왔거든. 하버드 학부하고 석사까지 걔도 한 4, 5년밖에 안 걸렸어. 왜 쩌냐면 걔네들은 3쿼터야. 3쿼터면 어떻게 되니? 1년을 4조각을 내녀갖고 3학기제야. 근데 한 학기당 취득 학점수가 대단해. 우리나라 평균 취득 학점수가 20학점 미만이거든 되게. 근데 얘네들은 학기당 40학점 먹이래.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수업한다고? 걔네들은 에세이 쓰는 것도 학점 주고요. 체육 활동하는 것도 학점 주고요. 영화 감상 과목이 있다면 그냥 틈나갖고 영화 한 학기에 몇 번만 봐도 학점 줘요. 다양한 교육을 시키려고 해. 이러다 보니까 학점 취득이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근데 학부로 유학 가는 거는 권해주지 않아. 학부로 유학 가면 쓰는 게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 현재 영어 실력 갖고는 죽었다 살아나도 못한다는 거지. 대통령 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도착하겠다. 뽑히면 바로 그냥 해외 시민거든. 니네 12기 선배 형목이 같은 경우에는 걔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물리 수업 다 했거든. 그리고 끝나고 1학기 때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국내에서 나온 번역된 책을 볼 게 별로 없어갖고 걔는 원소 갖고 수업했거든. 원소 갖고 수업하는 바람에 아마 초창기 때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야. 책을 갖고 설명을 해주는데 책을 영어로 읽지 않고 영어 책을 우리말로 읽어서 설명해 줬거든. 근데 그거 많이 읽다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참 물어본 게 그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말씀하세요? 해석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자주 읽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영어로 말하는지 한국말로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외국인하고 대화하다 보면 막 얘기가 통해. 근데 나도 우리말과 한국말 섞어 쓰고 똑같은 말이다. 영어와 한국말 섞어 쓰고 걔도 영어와 한국말 섞어 쓰거든.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대화가 통해. 되게 재밌어. 그럼 막 말하다 보면 내가 영어 말한 거야? 한국말 한 거야? 헷갈려. 한참 하다 보면 술로 말하고 있지. 술로 말하고 있지. 그래서 하다 보면 늘어. 그래갖고 유학 가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는 말되 학부로 가면 고생해. 대신에 영어 실력은 엄청나게 늘 거야. 근데 뭐 한 1, 2년 꿀을 생각해야 될 거야 아마. 영어 때문에. 근데 대학원으로 가면 우리 국내에서 배운 전공 내용들이 대학원 과정 학상 선생님 설명하는 게 물리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거든. 좀 세세하게 배우거나 표현 방식을 바꾸거든. 지금 대학물 이렇지? 일반역학이라는 과목 뭐 보시면 알겠지만 표현 방법이 달라져. 그리피스 책도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걸 구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경험을 주지. 그 똑같은 내용을 대학원에서 또 배워. 거의 유사한 표현이야. 학부 표현하고 거의 유사한데 약간 몇 개만 달라져. 그럼 전공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어. 책 봐도 알아. 교수가 대충 설명해도 식 쓰는 거 보면 알아. 논문 쓸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 정도 각오해야지. 그럼 박사학위 금세 나와. 그럼 생활하는 건 어떠냐? 영어 못하는데 가서 1년만 있어봐. 선생님도 술집에서 술친구 외국인 애들하고 한 2년 술 먹었어. 나중에 술잔이 얘기한다니까? 근데 나라도 되게 많아. 나라도 되게 많아갖고 일부 아이들은 걔네 나라 말도 내가 알아. 배워서. 자꾸 물어보니까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자꾸 물어보니까 걔들이 대답해 주잖아. 귀찮아도 해줘. 친절해 그런 부분은. 그래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다 통해. 다 통해. 그래서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갖고 그 선배도 아마 영어 쓰고 하는 거는 좀 더 자연스럽게 쓴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책 보면서 그 짓을 1년 반을 했으니까. 영어책. 우리나라에 볼 책이 없었어. 뭐 해석역학? 해석역학 원서 보면 요만해. 근데 이만해지잖아. 보기 귀찮잖아. 영어로 보자. 연습책도 영어. 나오는 게 없어서 선생님 갖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 재보내갖고 주고. 하다 보니까 걔는 뭐 잘하게 되지. 근데 이제 13기에 있는 애는 그것까지는 못 시켰어 애들을. 애들이 영어만 보면 싫어해. 그래갖고 그냥 기성교재. 그리고 관심 있는 애들은 원서를 줬어. 가끔가다 물리문제 심심할 때 머리풀이로 학교 내신하고 상관없이 풀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원서로 보내줄게. 읽다 보면 진짜 재미난 책 많아. 자, 뉴턴의 무시하지 마. 왜 대웅이 왜 영어 못하게 생겼니? 왠지 중국말 잘할 것 같지? 영진이도 영어 3등급이야. 영진이 영지 베트남어가 배우려. 베트남어? 1등급. 왜 베트남어? 영지 이중적이. 다문화적인 그래? 문화학교. 아니에요. 한국이랑 같은. 아니 배울 거면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래. 야, 너 괜찮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인구가 세계 4위인가 5위던데. 그래갖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저개발이라 애들이 수요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아. 공급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수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근데 점점 생활 양식이 좋아지면서 중국은 요즘 수요 어마무시하잖아.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공단 닦아줄 때 중국에다 물건 팔면 얼마나 파니?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세계의 소비지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막 진짜 힘든 일 다 하고선 돈 벌어가갖고 중국에서 가게 차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중국 돈 싸갖고 와서 국내에다가 부동산 사지. 얘기 못 들었어? 지금은 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주도 땅에 절반 이상이 중국 새끼들이 샀대.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중국애한테 얘기 듣고 알게 됐어. 왠지 아니? 중국 은행이 한국에다 뭐 산다고 하면은 진짜 저리로 원하는 돈의 90%를 대출해 준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다 100억짜리 산다 그러면 지 돈 10억만 갖고 있으면 사는 거야. 100억짜리를. 근데 이자가 굉장히 싸게 해준대. 금리 안 맞게. 한국에다 뭐 산다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먹으려고. 한자어가 우리 글이잖아. 우리나라를 다 먹어야지 그게 지네 문화가 된단 말이야. 모택동이 그거 알고 쪽팔려갖고 한자 바꿨잖아. 간체로. 사실인지 몰라도 진짜 그래. 자, 뉴턴의 중국의 유명한 분들 다 동이족이라는 거 알잖아. 조조. 동이족이야. 관우도 동이족. 여포도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돌골족으로 알고 있는데 동이족이라고 나오더라. 여포도. 응? 유비는 한족이지. 그렇지. 별로지. 우유부단하잖아. 그 찌질하잖아. 제갈량이 다 있고. 제갈량도 머리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래. 응? 소설에서 좋게 만든 거지. 전략가가 아니고 정치가래. 선생님. 자, 뉴턴의 운동 제1, 제2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됩니다. 자, 관성 법칙을 잠깐 한번 보세요. 관성은 영어로 뭐라고 쓰죠? inertia라고 쓰게 돼. the law of inertia라고 표현해서 자, 이 관성 법칙을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문장으로 해드리고 넘어갈게. 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압력이 0이 될 때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 될 때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자, 물체의 속도가 0이었으면 계속해서 물체의 속도는 0이어야 하고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면 자, 그 물체의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관성 법칙이 되겠다. 문제 나올 거리가 없어 얘는. 그래서 일단은 패스할게. 자, 그 다음에 힘이라는 녀석을 이야기하는데 뉴턴 역학도 빼버릴게. 학교에서 수업 안 할 것 같아서 뉴턴 역학이라는 그냥 간단하게만 추려주고 갈게. 자, 뉴턴 역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물리의 영역을 역학적 파트에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운동에 관한 영역을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질량, 속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 그래서 4영역으로 나눌 때 질량이 크고 작고 속도가 크고 작고로 나눠줄 수가 있대. 질량이 크고 속도가 느린 영역을 우리는 뉴턴 역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뉴턴 역학에서는 운동 방정식이 문제를 풀이하는 기초 작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용하는 알짜 힘이 ma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게 되고요. 질량이 작고 속력이 느린 영역은 양자 역학의 해석을 통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해. 양자 역학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과목이 고체물리학이라는 과목이야. 고체물리, 물성물리 이런 부분들이 양자 역학을 하는데 물질의 본성을 찾아내는 전기적, 역학적 특성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슐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준다. 입자가 얘는 어떤 시점에 정확히 어디에 있다라고 정의하는데 얘는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우는 양자화학 좀 하셨니?
옥석 맨 뒤쪽에 양자화학 쪽에 포함된 슐레딩거 방정식의 풀이가 바로 이쪽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쪽은 천체 물리 파트야. 별 볼 일 없죠.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전공하면 배고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5등 안에 들던 녀석이 피름 천체 물리학 해갖고 모대학교 교수인데 빚도 못 벌하고 그냥 교수야.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질량이 작고 속도가 겁내 빠른 아이가 있어. 핵물리 또는 입자 물리라고 해. 이런 파트가 되겠다. 이 파트는 뭘 이용합니까?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지. 그래서 풀이하는 전개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다고 다른 영역 상대론 못 쓰냐고요? 전자기하학에도 상대론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대학원 다닐 때 상대론 쪽 전자기하학이라는 걸 배웠는데 교수가 수업하다 말고 그냥 포기시켰어. 하지 말라고. 응? 왜 포기시켰는지 아니? 이 교수님도 그거를 공부해갖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다가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툴이 없대. 거기다 이제 졸업학기쯤 돼갖고 논문 써야 되니까 이거 다음 학기에는 폐강할 거야. 신청하지 마. 그래갖고 강제 폐강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리학과는 가면 안 돼. 물리학과는 죽으러 가는 길하고 똑같아. 죽으러 가는 거야. 굶어 죽으러. 밥만 먹으면. 자, 밥만 먹으면 된다고? 밥을 쌀을 못 사. 자, 그래서 이런 영역의 것들이 물리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룰 부분은 바로 이 영역이라는 거지. 자, 한편 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자, 힘이라는 것, 힘은 자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힘은 뉴턴이란 단위 쓰고 1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된다는 건 우리 1학기 과정을 통해서 다 보았던 이야기고요. 자, 관성 기준계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관성 기준계, 비관성 기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제2법칙 연습 위주로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들어온 것까지 좀 살펴보는 것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성계라고 하는 걸 보자. 관성 기준 틀이라고 불러주지. 얘는 관성 좌표계라고도 하고요. 줄여서 관성계라고도 해. 요즘은 가로 표현보다는 관성 기준 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얘에 대비되는 기준 틀이 또 있는데 그 기준 틀은 가속 기준 틀이라고 해. 옛날에는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많이 썼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가속 좌표계라고 쓰고 있어. 또는 가속 기준 틀이라고 쓰고 있다. 오케이? 자, 얘는 한 좌표계에 대해서 한 관성계라고 할게. 정지한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비교하자는 얘기야. 어떤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한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해. 그럼 관성계 뭘 의미하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계를 관성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지금 좌표계를 설정해 보자. 이 방향을 X방향, 이 방향을 Y방향, 이 방향을 G방향이라고 할 때 우리 약속했던 것 이거 똑같아. 밑에부터 X, Y, G 똑같지? 맞아요? X, Y, G 똑같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오케이? 얘가 X야 항상 Y, G 밑에부터 잘 기억해 두면 대학교까지 가서도 좀 편안할 거야. 이때 X축을 따라서 운동하는 개가 있어. X축을 따라서 운동하는 개가 있다라고 해. 겹쳐진 개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좌표계는 X 프라임. 자, 그리고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고 할게. 이 좌표계는 기준 좌표계에 대해서 O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u라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얘가 ui 햇이라고 하자. x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운동하는 어떤 파리가 있었어. 파리라고 해서 P라고 기호를 쓰자. 파리. 이 i는 O에 대해서 어떤 위치 벡터를 갖지? 프라임 위치 벡터를 갖게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점 5에 대해서는 어떤 좌표를 갖니? all 벡터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5와 5'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5점에서 5'점은 이런 좌표계를 갖는데 얘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뭐가 되지? ut라는 위치 벡터를 갖겠지. 이해해요? 그렇다면 얘 더하기 얘가 얘란 말이야. 즉 all 벡터라는 녀석은 all 프라임 벡터 더하기 ut가 됐대. 그래서 all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all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ll 벡터 마이너스 ut가 됐다라고 해요. 얘를 성분별로 나눠보도록 하자.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ut라고 할 수 있지. u는 x 방향에만 돼 있으니까 다른 쪽에 영향을 안 줘.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y와 같고 g 프라임도 g와 같아.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속도 벡터가 되겠지. 얘는 vx 프라임이라고 할게. 프라임 좌표계야. 이 값은 vx 마이너스 ut라고 쓸 수 있고 u라고 쓸 수 있지. t가 미분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v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g라고 할 수 있어. 얘를 벡터적으로 다시 묶어볼까? 그럼 v 프라임이라는 속도 벡터는 v 마이너스 u 벡터가 돼. 잘 보시면 이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는 물체의 속도는 물체의 기준틀에 대한 속도 빼기 관측자의 속도야. 무슨 속도지? 상대 속도야. 앞 단원에서 끝부분의 상대 속도를 이렇게 설명하게 될 거야. 첨자를 갖고 좀 지저분하게 설명하게 돼. 땅에 대한 값, 땅에 대한 값, 땅에 대한 값.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말로만 표현했을 뿐이야. 자, 이번엔 얘를 또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속도 벡터 미분하면 뭐가 되지? 가속도가 되겠지. 자, 가속도가 될 텐데 a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x로 끝나지. 얘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야. 자, 그 다음에 a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y와 같고 a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g와 같아. 그러면 a라는 벡터는 자, a 프라임과 어때? 같더라. 아이고. 질량을 곱하면 이게 힘이지. 두 좌표계에서 측정한 힘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이렇게 힘의 표현이 같은 좌표계를 뭐라고? 관성계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야. 이게 성립하지 않는 계가 존재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꺼주라.